안녕하세요. 유스타 잉글리시 어학원의 조인희 강사입니다. 자, 이번 4월 시험 어떻게 잘 보고 오셨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 또 정말 간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아요. 지난달과 지지난달, 그쵸? 2월, 3월에 여러분들 얼굴을 못 뵙고 또 이제 4월 달에 뵈니까 또 너무너무 반갑네요. 그쵸? 그래서 시험을 본 게 또 이렇게 반갑기는, 간만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을 보느라고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쵸? 자, 우선은 한 가지 이제 당부 말씀, 제가 늘 항상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아싸 시험 끝났어 그치 이제 탱자탱자 노는 거야 그쵸 노는 것도 좋지만 항상 시험 보고 나서 정확하게 어떤 평가 그쵸 그러니까 뭐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험을 보고 난 뭐 자기만의 느낌 그래서 뭐 파트 1은 어땠고 2는 어땠고 3는 어땠고 그쵸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먼저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뭐 후기라던가 아니면 동영상 또는 뭐 말 그대로 수업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언급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시험에 대해서 4월 시험이 어땠다 저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내가 느꼈던 게 뭐 그대로 그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던 거구나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되게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파트를 나는 굉장히 쉽게 생각했구나 잘했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스스로가 조금 더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좀 남겨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귀찮은 일이긴 하겠죠?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토익을 어쨌든 목표하는 점수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시간을 보다 더 짧게 단축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명심하시면서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꼭 오늘의 후기도 작성하시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본인의 평가, 그죠? 스스로에 대한 평가 아니면은 1부터 7까지의 평가 내려보신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늘 항상 그렇지만 RC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번 달 시험 어떻게 잘 보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험장 빠져나올 때 이제 학생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쵸?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항상 보면 늘 항상 여러분 비슷해요.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 중에서 특별하게 유난스럽게 어려운 문제가 적어도 3개 정도가 있으면은 이거 어려워 라고 느낌이 오거든요, 여러분. 그쵸? 자, 그건 거지.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 빼보면은 진짜 어려운 거는 한 3개 정도.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평이한 수준의 문제 아니면 우리가 많이 보던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달 정도는 어땠는가? 약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이 좀 있을 만한 문제 또는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을 만한 문제 그리고 드디어 새롭게 나오게 되는 그쵸? 신출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하면 자, 새로운 어휘가 여러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휘까지 같이 함께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가장 많이 여러분 어려웠을 만한 문제가 바로 140번 쪽에 있는 문제였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어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왜? 못 보던 단어라서. 자, refute라고 얘기하는 단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refute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다? 반박하다, 논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뒷얘기에 보면 어떤 그 경쟁회사에, 그쵸? 어떤 이렇게 뭐 루머라든가 어떤 썰이죠. 그쵸? 쉽게 말하면 경쟁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캠페인, 그쵸? 반박하는 내용을 캠페인에서 보여줬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문장을 정확하게 다 얘기해드리진 않지만 아마 여러분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경쟁회사의 얘기에 대해서 반박하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refute라고 얘기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아마 처음 보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쵸? 너무 어려워서 틀릴 수도 있을 만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머지 보기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뒤에 claim이라고 얘기하는 주장이라는 말과 매치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감은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봤을 때 항상 뭐냐면 어휘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특히 동사는 뒤에 있는 목적어를 먼저 잘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매치를 해보는데 그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우선 제끼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아는 단어 위주로 정확하게 먼저 해석을 직역을 해서 해보시고 그랬을 때 말이 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정답,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내가 제꼈던 모르는 단어가 정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단어 하나 좀 어려웠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보면은, 저희가 여러분, 왜 until하고 because라고 얘기하고 있는 접속사가 나오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거 나왔을 때 아마 여러분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얘기할 때, until이나 because나 두 가지 공통점은 둘 다 접속사가 가능한 얘기였겠죠. 그래서 뒤에 절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 절이 나오고 그 앞에도 절이 나왔는데 앞절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will be closed와 같은, 그쵸? 미래 시제의 패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당연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안에는 현재 시제를 쓰고, 그치?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자, 진행형을 쓰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무슨 생각했냐면 여기 시간과 조건에 부사절 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잖아. 그래서 주절에 지금 미래가 왔으니까 여기 현재 왔어. 오케이, 시간. 그래서 until. 이렇게 여러분 허겁지겁 또 찍고 오신 거죠? 그치? 제가 딱 맞췄죠? 자,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 놓치시면 안 돼요. 둘 다, 그쵸? 접속사로서 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의미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의미적인 포인트를 먼저 한번 기억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until이라고 하는 접속사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우리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 자, 바로 무엇이다? until이란 말은 뭐뭐 할 때까지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뭐뭐 할 때까지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뒤에가 진행할 때까지라는 말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못 쓰겠지. 바로 보다 진행의 의미를 쓸 수 없는 게 바로 until이라는 접속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진행형의 시제랑은 매치가 안 되네요, 여러분, until은. 그래서 정답이 because가 되는 겁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해석을 할 때 그냥 동사 얘기를 그대로 넣어보면서 이게 뭐 할 때까지구나,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면은 말이 다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는 진행형이잖아. 진행할 때까지라는 말로 해석이 되나 안 되나. 그치? 이걸 직접적으로 넣어보시는 것도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because라고 얘기하는 접속사를 쓸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저쪽은 미래인 거잖아요. 자, 이 문제 유형하고 비슷한 얘기가 사실 여러분 또 뒤에서도, 그쵸? 여러분 140번대 안쪽으로 135번에서 40번대 사이에도 나왔었는데 그것도 나왔을 때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 드릴 건데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because 하면은 여기가 원인이잖아요. 원인이 되면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치? 근데 보통은 원인이 과거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주로 과거로 시제일치가 되는 것들을 많이 봤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무엇이다? 원인이 지금 현재 진행형. 자, 현재 진행은 한 가지 주의한 포인트. 꼭 지금 일어나는 일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약간의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그쵸? 예정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금 이렇게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바로 누굴 간다? because라고 얘기하는 접속사 쓴다. 정확하게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사이에서 논란이 조금 더 많았을 만한 문제였습니다. 체크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얘기 구조랑 사실 거의 똑같은 얘기인 건데 바로 여러분 보기는 A, B, C, D, 그쵸? 아마 137번 문제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는 A, B, C, D가 전부 다 전치사 혹은 접속사를 고르는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뒤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동사가 분명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쪽에도 동사가 왔었는데 미래의 포인트가 왔죠. 자, 그래서 미래 시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구조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를 써야겠지? 자, 근데 보기 중에 여러분 접속사로 볼만한 녀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rather than, 두 번째는 even as. 그쵸? 그래서 나는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가볍게 rather than을 썼는데 자, 땡. 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 rather than이라고 할 때 우리 되게 중요한 얘기 있거든요. than. rather가 중요한 게 아니고 than이 중요한 거죠. than이라고 하는 아이가 여러분 뭐뭐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죠. 얘를 항상 기억할 때 일종의 등위 접속사야 라는 점을 꼭 머릿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등위 접속사야. 그럼 등위 접속사의 특징은 첫 번째, 문장의 맨 앞에 올 수 없다지. 두 번째, 꼭 절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단어나 구나 절도 연결할 수 있다지.
그치? 자, 그래서 바로 무엇이다? 요 아이, rather than 자체가 먼저 시작하는 내용이었었죠. 아, 제가 지금 문장 구조를 살짝 잘못 바꿔놨네요. 자, 문장 구조가 주절이 뒤로 오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주어 다음에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패턴이 들어오는 거였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에 rather than 쓸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even as를 씁니다. 자,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여러분. even이라고 얘기하는 부사는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대상 앞에 와서 혹은 뒤에 와서 강조하면 돼 라고 얘기했어. 자, 근데 뭐야? as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전치사 내지는 접속사로 분명히 쓸 수가 있죠. 접속사로 쓸 때는 시간과 이유를 나타내는, 그치?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 때문에라는 시간과 이유의 접속사 중에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이유가 아마 조금 더 맞아 떨어졌을 거예요. 그 의미로 사용했던 아이고 그걸 강조하기 위한 부사가 쓰인 것뿐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even 나왔을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even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even은 왜? 강조부사의 일종의 강조부사이기 때문에 even에 포커싱하는 거 아니라고 했던 거 한 번 더 정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조금 더 말이 많았을 만한 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잘 정리해서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새로운 단어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외에는 이번 달의 얘기는 여러분 전반적으로 보면요, 자리 반, 그리고 그러니까 품사 문제 반, 어휘 문제 반 정도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특히 사실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을 때 특히 이제 부사 쪽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해드렸었어요. 이번 달에 특히. 그쵸? 그랬더니, 자, 부사에 대한 얘기가 자리, 셋, 어휘, 셋. 그쵸? 굉장히 골고루 잘 나왔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부사 자리 물어볼 때 가장 중요한 거 뭐였지? 아무 때나 안 와도 되는 자리에, 그쵸? 문장이 완전할 때 굳이 자리가 비어있으면 우리가 부사 쓴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쵸? 그래서 요런 거 나왔었죠. 뭐 예를 들자면 주어하고 동사 사이 자리에 뭐 쓰는 거? 부사 쓰는 거. 그치? 요런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뭐 be 플러스 pp 패턴 다음 자리 사이에 부사 쓰는 거. 또는 rise란 자동사 있었죠, 여러분? 자동사 다음 자리 아무것도 안 써도 될 때 못 썼어? sadly라고 얘기하는 부사 썼었던 거. 그치? 여러분들이 요 얘기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본적인 부사 자리, 기본적인 부사 자리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교재 유스타 RC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사편에 여러분 그대로 첫 장에, 그쵸? 챕터 1에 나와 있다라는 거, 챕터 1이란다. 레슨 1에 나와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같이 체크해서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특히 아마 제가 이 rise라고 얘기하는 자동사 다음 자리에 동사의 증감을 나타내는, 그쵸? 증감을 나타내는 동사를 수식하는 이런 부사가 있다. 그래서 아마 시험 전날, 그죠? 어제 제가 특강 때 오신 분들한테 얘기해 줬었죠? 외우고 가라고. 왠지 촉이 온다고. 그죠? 자, 근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마 언급해 드렸던 아이들이 뭐가 있었어요? 뭐, dramatically, sharply, 또는 steadily 있었죠? 자, 그 중에 한 마리가 출제가 된 겁니다. 물론 자리 문제라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시험에서, 그쵸? 얘기한 것들은, 저희가 공부한 것들은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시험 전날 잘 정리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부사 자리, 그렇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리 자체는 거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한 말로 5초 내지 10초 안에 끝낼 수 있는 아이니까요. 정확하게 빨리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는 케이스니까 정확하게 부사 자리 한 번 더 정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땐 실수를 했을 만한 문제가 사실 있어요. 자, 바로 뭐냐면 109번 문제. 자, 요게 여러분 109번 문제가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어떻게 들어왔었냐면 앞에 동사가 오고 명사가 나왔어. 그리고 나서 뒤에 명사가 왔는데 이 명사 앞자리에 뭐가 썼냐면 5라고 얘기하는 수사가 들어왔어. 오, 근데 있지. 빈칸 자리 여기를 비워놓고서 보기 이게 있었던 거죠. almost.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웠거든요. 수치 수식 부사라고 하는 수사 수식 부사라고 얘기해서 뭐 숫자를 나타내는 아이 앞자리에 자리가 비어 있으면 숫자를 수식할 수 있는 수사를 수식하는 부사를 써라. almost, nearly, approximately 기타 등등등 있다. 이렇게 배웠걸랑요. 그래서 단호하게 너무도 가볍게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almost 쓰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어떡하죠, 여러분? 자리 정확하게 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 동사 다음에 명사 쓰면 끝나야지. 그치? 왜? 이 동사가 여러분 오형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일반 삼형식 타동사.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와도 되죠. 그치? 그런데 명사 썼잖아. 명사.
그럼 이 명사를 어떻게? 그렇지. 부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누구? 그렇죠. 전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죠? 그래서 보기 중에 전치사가 여러분 매치가 되는 게 누구밖에 없었었냐면 within밖에 없었어요. 아, 물론요. for도 여러분 쓸 수 있지만 전치사 for 같은 경우는 뒤에 기관 명사가 들어와야겠죠. 그치? 복수로 받을 때 이렇게 숫자랑 같이 어울렸을 때 for랑 어울릴 수 있는 대표적인 명사는 복수 명사는 기간에 해당하는 명사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within 쓰는 거예요. 자, within 플러스 장소 명사 얘기하면 혹은 범위 명사 얘기하면 범위 이내에 장소 이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다. 기억하고 가셔야겠죠. 그죠? 중요한 얘기인데, 그죠? 아마도 또 숫자 수식, 수사 수식 부사라고 얘기하는 이 개념으로 보아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또 많이 틀렸을 것 같아서 가슴이 조금, 무너집니다. 자, 근데 저만, 여러분만 하겠어요. 그쵸?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거죠. 저희가 얘기할 때 실수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그치? 단지 다음에 절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번에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속상해하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다음번에 5월달 시험 보실 때는 절대 이 문제만큼은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뭘 잘 봐야겠어? 아, 난 숫자 오니까 바로 부사. 이게 아니라 자리를 정확하게 따지면서 가는 습관 들이시란 얘기입니다. 구조분석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아마 시험 보시면서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깨달아야 돼. 그죠? 자, 그래서 보통 중급반 때까지는 구조 분석 연습 꾸준히 많이 하시면 여러분 독해할 때도 도움 많이 되시니까요. 많이 해보세요. 난 실전만이니까 안 해도 되겠지? 실전만들도 최소한 한 주에 여러분 한 세트 정도, 두 세트 정도, 5, 6, 두 세트 정도는 전체적으로 나눠보는 연습을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해보신 다음에 본인의 사실 기본 실력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낫습니다. 자, 어쨌든 그 정도 팁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의외로 그쵸? 조금 난이도가 있을 만한 문제가 그치 간간히 지금 들어와요. 그치 여러분 그래서 주의해서 잘 봐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참 이번 달에 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제가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이제 수업한 학생들과 함께 얘기했던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나 안 들었는데 그치? 안 들어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기존에 공부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상기하시면 되니까요. 자, 꼭 기억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번 달에 지금 동명사 패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두 문제나 나왔죠. 그치? 그래서 전치사 다음 자리에 ing 패턴 들어오는 거. 이쪽을 살짝 지우고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전치사 다음 자리에 이미 명사가 박혀 있을 때 이 자리에 뭐 쓸 거야? 라고 물어보면 뭐 쓴다고 배웠어? 그렇지. 원래는 전사 다음 자리에는 명사 써야 되는데 이미 명사가 있으니까 누구? 동명사를 대체해서 쓴다. 기억나세요? 그죠? 저희가 이번 달 내내 했던 얘기 중에 또 한 가지잖아요. 우리 반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이거. 그지? 틀렸으면은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다짐을 해보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치? 생각하시면서 다음번엔 꼭 틀리지 말아야지. 꼭 맞춰야지. 아시겠죠, 여러분? 꼭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왕 얘기한 김에 동명사 얘기를 하니까 또 뭐가 나왔어요? 동사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사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즘에 동사 얘기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자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됐냐면 총 4개 정도 여러분 출제가 됐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2개가 뭐였냐면 수동태 패턴을 물어보는 거. 그래서 우리 수동태 얘기할 때 기억나? 얘기했던 거 가장 중요한 2가지 특징이 뭐였어? 수동태의 2가지 원칙. 첫 번째는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사를 봤을 때 이게 수동일까 등동일까를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얘가 자동사야? 타동사야? 요걸 먼저 상기해 보시고요. 그 다음 2번째, 수동태가 되는 be 플러스 pp라 할지라도 이 다음 자리에 원칙적으로 또 다른 목적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타동사가 맞다. 그러면 항상 뭘 본다? 능동, 수동 쓸 때는 타동사 다음 자리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둘 다, 이번에 나온 2 문제 모두 다 뒤에 목적어를 따로 받지 않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BPP 형태의 수동태를 써야 된다라고 정리를 한 거였습니다. 오호, 여러분 이제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원칙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드려요, 여러분. 그쵸? 근데 그 원칙들 잘 지키고 들어가시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혼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 사실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혼동이 안 돼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꾸 문제를 풀 때마다 저것도 답인 것 같고 저번엔 저렇게 배운 것 같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헷갈려.
그럼 여러분 사실 공부하시는 의미가 없죠? 왜? 결국 그렇게 헷갈린다는 얘기는 해석하겠다는 얘기니까. 그쵸? 자, 되도록이면 해석을 안 할 수 있는 문제의 개수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파트 5, 6가 아니라 7에서도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도 꼭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파트 5에서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본 얘기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대명사. 대명사 문제 이번 달에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었죠. 107번에 뭐 나왔었어? 기억나세요? 107번이라고 하면 기억 안 나는데 herself라고 얘기하면 기억나세요? 셀프 형태 나왔었죠. 제기대명사. 근데 우리 제기대명사 얘기하면 항상 뭐 생각하지? 그치. 제기대명사는 주어가 목적어 자리에 다시 반복이 될 때 요 자리에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게 셀프의 제기대명사야. 이렇게 배웠어요. 그쵸? 난 그래서 그거 생각했는데 오늘 문제는 바로 목적어가 아니라 셀프의 뭐 제기대명사의 두 번째 용법. 강조용법이라고 해서 부사처럼 쓸 수 있는 강조용법으로 쓰는 거였죠. 자, 무엇을 얘기한다? 대명사는 원칙적으로 명사로 활용하지만 대명사를 부사처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경우? 바로 self 형태,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얘기가 딱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우선 대명사 편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기대명사 얘기가 나와 있어요. 꼭 한 번 더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교재 유스타 RC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재를 보셔도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 갖고 있는 교재 활용하세요, 여러분. 딴 거 사지 마시고 있는 거부터 제대로 쓰시면 됩니다. 알뜰살뜰하게. 그쵸? 자, 그래서 그 얘기까지 꼭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명사 얘기 꼭 주의해서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어휘 문제들 중에서는 특별하게 아주 어려운 어휘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아까 말했던 refute 정도 여러분 한 번 더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뭐 간단하게 한 번 더 마무리 정리하자면 이 형용사 자리. 그죠? 자, 형용사 자리 굉장히 좀 나름대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비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로서 형용사. 명사 앞에 쓰는 형용사가 아니라 이번 달에 또 보어 자리 형용사들 많이 나왔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자리 물어보는 문제에서 형용사의 자리도 조금 더 머릿속에 담아두시는 것도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가볍게 그래서 형용사 자리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파6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특별히 아주 난이도가 높은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 특별하게 언급해 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첫 문장 잘 읽어서 전체 지문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얘기를 그쵸? 쥐고 있는 게 있어야지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파7 굉장히 여러분 사실 이번 달에 저 같은 경우는 파7이 뭐 비슷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달하고 큰 차이는 없었지만 이번 달에 유난히 저는 좀 많이 느꼈던 게 왜 이렇게 mentioned, suggested, state가 왜 이렇게 많지? 거기다가 또 not도 되게 많았어. 그쵸? 그래서 한번 세봤더니 18개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18개 정도가 거의 18개 지문에서 18개의 문제가 주로 mentioned, stated, suggested, not a reason 이런 식으로 뭐 바로 우리 그 세부사항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많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적은 편은 아닌데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그래서 난이도는 이것 때문에 조금 더 하이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세부사항을 물어보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뭐야? 그렇지. 보기를 먼저 정확하게 읽고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거. 그쵸? 여러분들이 의외로 보시면 지문을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스테이티드 문제를 하거든요. 되게 위험하세요. 왜? 지문을 먼저 읽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먼저 읽어서 그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중에서도 이거는 세부사항이니까 보기를 먼저 체크를 해놓고 들어가시면 그 보기에 있는 얘기가 바로 지문에서 여러분 패러프레이징이 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기를 먼저 읽고 움직이는 연습을 습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꼭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간단하게 우선 한번 전체적으로 파트 5, 6에 대한 파트 5, 6, 7까지 간단한 얘기만 여러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4월달 시험 뭐 전체적인 총평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7 자체가 약간 조금 더 하이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수준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든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만 잘하면 된다는 거. 그죠? 난이도에 따라서 구애받지 마시고요. 내가 잘할 수만 있으면 점수는 분명히 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아까 정리해드렸던 얘기들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이번 4월 달을 마무리를 잘 하셔서 5월 달에도 더더욱 좋은 점수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